안녕하세요, 알전 멤버 여러분. 오늘은 개원햄이 너무 심해요. 언제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? 라는 주제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저도 첫 아이 키우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 중에 하나가 개원햄이었어요. 사실 네. 토한다는 게 성인에게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.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 수유 트림을 또 시켜야 하고, 또 제대로 트림이 안 되면 누워있다가 왈칵 이만큼씩 막 토를 하고 부모님들께서 멘붕에 빠지게 되는데, 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. 그래요. 사실 신생아 개원냄은 흔한 일이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저도 첫 아이 낳고 집에 왔을 때 애가 그냥 왈칵왈칵 개원내는 거예요. 저도 첫 아이 때는 그런 토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모유수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를 하면 제가 뭘 잘못 먹었나 아니면 내 모유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또 그리고 막 어디가 아픈 건 아닌가 빨리 병원을 가야 될 것만 같은 불안감이 맞아요.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신생아 영육은 사실 아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흔한 현상인데요. 생후 2개월간은 거의 3분의 2 정도의 아기들이 별다른 괴로운 증상 없이 하루에 몇 차례씩 먹은 거를 밖으로 개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, 한편 어떤 아이들은 실제로 입 밖으로 개원하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유 현상으로 괴로워하기도 한다고 해요. 근데 여기서 아기 성장 발달 곡선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너무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. 신생아 영유의 경우 생후 한 달 무렵 가장 심해져서 돌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다고 해요. 대부분은 이제 100일이 지나면 서서히 극복되기 시작하는데,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유 현상까지 캐치하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. 아기들은 소화기관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을 때 위에서 식도로 먹은 것이 다시 역류하는 현상이 흔하거든요. 이 관략근이 다시 못 올라오게 꽉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아직 잘 안 되거든요. 문제는 역류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아기에게 통증을 일으키는지, 일으킨다면 얼마나 심하게 일으키는지, 역류 때문에 성장에 지장이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거죠. 개원햄과 역류 정도가 꼭 일치하지 않아서 개원햄의 정도 가지고 역류 증상의 경중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럼 소장님, 아기들은 워낙 자주 개원내잖아요. 그럼 개원내는 정도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 병원을 가면 좋을까요? 아기가 개우는 정도가 아니라 자주 심하게 토한다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. 네. 역류가 심해지기 시작하는 생후 1개월 무렵에는 유문 협착증이라고 여기 식도 인대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토하는 그런 수술이 필요한 병인데 그런 병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아주 심하게 토한다면 확인을 해야 되고, 또 토한 것이 몽글몽글한 젖이나 분유가 아니라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검붉은색이 섞여 있다면 피일 수 있겠잖아요. 네. 또 녹색이 섞여 있다면 담즙이 섞인 것이니까 어딘가 막혀 있는 위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. 또 아이가 처지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든지 바로 병원에 가봐야 되겠죠. 네.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. 또 자주 개우는 아이가 성장 속도가 늦다면 먹은 것을 다 흡수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. 네. 이런 경우에는 정말 꼭 가까운 소아청소년과를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토사물 사진을 같이 가져가서 확인해 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. 팀장님, 역류가 심한 아기들은 네. 수유 간격을 늘려서 먹여야 될까요? 아니면은 당분간은 조금 짧게 유지를 하면서 먹여야 될까?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많이 하세요. 음. 양육자분들은 또 아기 먹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. 그런데 이제 역류가 자꾸 심한 아기들은 수유 간격을 이렇게 늘리는 것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천천히 진행을 하셔야 해요.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간격을 좀 짧게 해서 먹이는 것이 역류 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. 그리고 수유텀이 길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급하게 먹다 보면 이제 공기도 많이 흡입이 되고 역류를 좀 더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유텀은 좀 짧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권장 수유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권장 텀을 맞춰갈 때는 천천히 좀 단계적으로 늘려가시는 게 좋고, 또 짧게 가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짧게 수시로 먹이는 1시간 반씩.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조금 아이한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적당한 권장 텀에서 그보다 좀 더 짧게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? 2시간 반이라고 한다면 2시간 정도? 그 정도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리고 중간 트림을 시킨다면 조금 더 늘려도 맞아요. 괜찮고요. 네. 네.
저희 역류를 줄일 수 있는 꿀팁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부터 자 고정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역류가 있는 아기들은 먹고 바로 잠들게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어린 원량에 저희가 엄청 강조하잖아요. 먹놀잠 패턴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, 두 번째는 수유 자세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역류가 있는 아기들 일부러 바닥에 반듯하게 눕혀서 젖병만 대고 먹이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역류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수유 자세를 잘 맞추셔야 될 것 같고, 수유를 하실 때 아이들이 공기 흡입이 완전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에 트림을 한번 시키고 먹으면 소화도 좋고, 그 다음에 아이가 덜 불편하기 때문에 역류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자주 개원하는 편이라면 한꺼번에 많이 먹이기도 힘들겠지만, 수유가 다 끝난 다음에는 충분한 트림을 위해서 좀 세워서 안고, 트림을 끄ꯛ 하지 않더라도 한 20분 정도는 세워서 안고 등을 좀 쓰다듬어 주는 그런 행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수유 전에는 기저귀를 혹시 소변이 셀까봐 꽉 조이는 경우들도 있어요. 우리 신생아 때는 몸이 작으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꽉 조이는 경우도 있는데, 이 복부 부분이 좀 압박이 되면 역류가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기저귀를 느슨하게 한 다음에 수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요즘 역류 방지 쿠션을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. 네네네. 그리고 또 요새 뭐 많은 학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 음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, 선생님? 아기를 좀 세워서 안고 있는 것이 역류에 음.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 네. 지금까지의 통설이었는데요. 네. 최근에는 그렇게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자료도 또 나오네요. 음. 그래서 아직은 각자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서 하시되 역류 방지 쿠션만 쓰면 다 된다. 이런 생각은 제거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사실 역류에 대해 우려가 좀 과장되어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을 수면 연구자로서 꼭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. 가끔 개우는 아이가 먹이고 나서 눕혔더니 울었다. 그것도 몸을 뒤로 휘면서 울었다. 이것을 다 역류라고 볼 수는 없어요. 네. 눕기 싫어서 몸을 휘고 우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. 눕혔더니 우는 것을 역류로 오해해서 수면 교육을 망치는 일 정말 조심해야겠는데요.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을 때는 누워서 노는 것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밤에 재우려고 할 때만 눕히면 등을 휘면서 운다. 이걸 역류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잖아요. 네. 또 역류는 흔들면 심해지니까 오히려 먹고 나서 기어다니면 더 심해지겠잖아요. 네. 근데 배로 기는 아이가 길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눕힐 때만 그렇게 운다. 그러면 이것도 역류라고 판단하기엔 좀 문제가 있겠죠. 역류가 있는 아이의 수면 교육은 참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. 네. 뭐 수유 간격을 빨리 늘릴 수도 없고, 그리고 눕히면 이게 역류로 우는 건지 아니면 눕기 싫어 우는 건지 판단하기도 좀 어렵지만 거의 대부분은 3개월에서 4개월이면 좋아지잖아요. 네. 그 이후에 왈칵 토하는 거는 사실 아이의 움직임이 조금 많아지면서 배가 조금 눌려가지고 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, 아이가 이제 잘 먹고 잘 성장하고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육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꿀잠은 알잠!